특수 청소 업체에 대해 아십니까?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을 청소하거나 이사 후에 남겨진 폐기물 처리 범죄 현장 청소, 악취 제거, 고인의 유품을 정리 및 배송,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 현장을 정리, 처리, 폐기, 소독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건 그곳에서 얼마 전 일하다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무슨 일인데? 이번에도 경찰에서 맡긴 일이니? 끝나고 오자마자 말하는 거다. 근데 이번 건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나는 특수청소업체에서 일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중에 하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오늘도 그런 청소를 끝내고 다른 곳에서 일하던 직장의 동료들과 한잔하며 잡담을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청소했던 그곳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 아파트였는데? 광명 아파트 8층. 아, 거기? 몇 달 전부터 청소 관련 일이 많았잖아. 악취나 벌레가 엄청 나온다고. 그래, 그 냄새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 한 잔을 단숨에 털어넣었습니다. 입안에 가득 쓴맛이 돌면서 악취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 냄새가 시체 때문이었어. 동료들이 일제히 내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청소하다가 잠시 나와서 휴식하는 도중에 해당 집의 이웃집 할머니가 나와 이야기해준 것인데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다고 추측합니다. 가정폭력이 일상적이었고 몇 번이나 경찰이 출동한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집을 나갔다며 남편이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역한 냄새가 새어나오다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층 전체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자 위아래 층이 악취에 휩싸일 정도로요. 주민들은 연이어 민원을 넣었고 할머니도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몇 번이나 남자에게 경고를 줬고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국세청 직원들이 그 집을 조사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국세청 직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상상 이상의 악취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뒤엉킨 옷가지, 그리고 정체불명의 검은 얼룩들. 남자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들을 맞이했다네요. 그런데 직원들이 집을 조사하던 중 안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불이 가장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 덮여있던 이불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아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와, 미쳤다. 그 상태는 어땠는데? 최소 몇 달은 방치된 상태였지. 완전히 부패했어. 그럼 그동안 그 남자는 시체랑 같이 살았단 거야? 응.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를 숨기려고 일부러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대. 나는 그 말을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국세청 직원들이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말 그대로 경악했다. 1년 넘게 시체가 방치된 집,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남자. 그의 진술은 더 기괴했다. 난 그냥 그녀가 회복해서 일어나길 기다린 것 뿐이야.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냄새? 원래 그 사람한테서 나던 냄새야. 아내가 병에 걸렸거든.
별거 한다고 나갔다고?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계속 여기 있었어. 그의 말투에는 감정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시신 발견 당시의 상태를 보고 어째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내가 왜 신고해? 여태 같이 잘 살았는데? 그의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단순한 정신 이상? 아니면 진짜로 그에게는 아내가 여전히 그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일까? 전문가의 조사 결과 남자는 아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그와 함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았다. 그는 아내의 시체에 옷을 갈아입히기도 했고 가끔 손을 잡고 이야기도 했으며 때때로 식탁에 밥을 차려 놓았다고 했다. 이웃들은 종종 그가 집 근처에서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오늘은 그다지 피곤하지 않았어.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꽃이네. 그 말을 할 때 그는 실제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표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웃들의 눈에는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우리는 경찰이 조사를 끝낸 후 마지막으로 그 집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손을 대는 모든 곳에서 썩은 악취가 났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검은 얼룩과 정체 모를 이물질이 가득했고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벽지에 남은 손자국, 시체가 발견된 방의 벽지에는 길게 긁힌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아내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아내는 병으로 죽은 것이 맞을까? 그가 혼잣말을 하던 날들, 아내의 시신이 묶여 있었던 상태인 이유, 그 벽에 남은 손톱 자국들, 혹시 그가 말했던 기다린다의 의미는 그가 원하는 아내가 될 때까지 그렇게 그녀를 지켜보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이거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그날 이후로는 악취가 나는 집을 청소할 때마다 잠시 흠칫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